윤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이 됐고 관저로 돌아왔습니다. 법원의 이번 결정,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음. 인신 구속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예요.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그런데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게 두 예. 가지거든요.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가자.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.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늘 구속 기간 10일을 날수로, 일수로 계산을 해왔던 거잖아요. 그거는 검찰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법 조항에 날부터 날까지라고 분명히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이번에는 법원이 그걸 시간으로 계산했을까?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많으세요. 사법 시스템은 법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판사 한 명 한 명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사법 시스템이에요. 제가 뭐 법률가 패널로 나온 게 아니니 뭐 법적인 뭐 그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결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봤어요. 예.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. 왜냐하면 이 공수처란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. 뭐 정략적인 이익이었죠. 그렇게 날치기성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아요. 제가 볼 때도 아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너무 누가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누가 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수사권이 거고요. 있다고 할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할 수 그렇죠. 있는 근데 사람도 둘 다 있다. 말이 되는 얘기예요. 그 문구로 보자면. 네.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100년, 200년,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년 이렇게 쌓여가면서 예. 서로 간의 그 해석의 룰이 정립되는 거거든요. 예. 이거는 너무 그 구멍을 메꿔야 될 구멍들이 많아요. 어허. 이런 혼란은 처음부터 예정된 거였습니다. 민주당이 처음 만들 때 저도 많이 지적했지만 이거 앞으로 이런 구멍들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거고요.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 임기 구조라든가 선발 구조가 뭐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구조입니다. 어허. 그러면 이런 거 보면 무조건 내가 하겠어라고 나서는 구도가 되죠. 공수처가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?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요.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께 필요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됐고요. 그리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절차에 대해서 구속 취소란 제도가 잘 쓰이는 제도는 아니에요. 그렇죠. 저도 잘 못 봤으니까요. 예. 앞으로 이 기준과 이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들께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예. 했는데요. 예.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는 그 검찰의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단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날수로 계산한 사람들 다 나도 풀어달라,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 하면 그걸 다 풀어줘야 되는 건가?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저 기준을 국민들이 다 보시는 과정에서 저 기준이 나온 이상은 전 저 기준은 국민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. 그리고 두 번째,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지금 혼란이 있으니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재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번에 털고 가자라는 게 주기현 판사의 판단으로 보이거든요. 이 법원의 그 결정문 읽어보면 이건 절차에 관한 이 재판이잖아요. 이 예. 구속 취소는 뭐 거기서 털어지겠습니까?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. 이 절차가 법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절차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사법 시스템 자체는 그 담당하는 주재하는 판사의 판단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그걸 모여가지고 다 같이 회의해서 털고 가자 이런 구조는 될 수 없는 거고요. 그렇죠, 물론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뭐 털고 가자는 말을 그 판사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례가 쌓여가면서 다른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,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죠.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축적되면서 이 해소될 문제지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자 모든 판사는 이걸 따라라 이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. 검찰이 다만 이게 이런 논란 자체가 뭐 공수처 포함해 가지고요. 논란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논란이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걸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아서 어떻게만 해야 되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다른 법원에선 어떤 판단을 하는가, 상급 법원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해소하고 그다음 재판을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
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전례가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뭐 독립적인 뭐 검찰도 준사법기관이니까요.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했겠죠.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기에는 이게 전례도 없고 음흠.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뭐는 맞고 뭐는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좀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.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. 예전에는 뭐 저랑 친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뭐 구속 결정하거나 그럴 때는. 근데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요.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또 만만하지도 않아요.